안녕 이제 19과 친구들. 이번 주 내 맘대로 현대시는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야. 우리 바로 이 작품 전에 껍데기는 가라 라는 작품을 통해서 신동엽 시인의 작품을 만난 적이 있지. 자, 오늘 다룰 작품도 1969년에 발표된 작품이고 껍데기는 가라와 이어지는 주제의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다루었던 소설의 배경을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갈게. 이 소설의 배경인 1960년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4.19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960년대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직후였어. 전쟁이라는 힘든 세월을 보냈던 우리 민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드디어 우리 진정한 자유의 삶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부정선거 그리고 군부 독재 이런 것들이 또 현실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였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4.19 혁명은 1960년 4월에 학생이 중심인 세력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이고 이승만식 독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혁명이고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미리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신동엽 시인은 이러한 현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지나고 해방도 맞이했고 6.25 전쟁도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오지 않은 어쩌면 또 다른 폭력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아마 이 작품을 지금 처음 봤던 친구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특히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시어의 상징성이 되게 중요한 시이기 때문에 이 시어의 상징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무슨 말인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 시를 보고 너무나 큰 멘붕이 왔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하긴 했어. 자, 이 작품은 올해 2024년 수능특강 문학에도 수록된 작품이야. 그래서 아주 중요해.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 자, 우선 쌤이 뭔가 좀 발로 그린 것 같은 그림, 사실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발로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 시의 전체적인 어떤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 한번 그려봤거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 어떤 사람이 서 있거든? 이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조금 이상하지만 이거 코야.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거야. 자,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하늘이 보일까? 자, 이 사람은 하늘이 보이지 않아. 자, 일단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실은 보면은 먹구름에 이미 가려져 있어. 화자가 어떤 생각하는 진정한 가치와 자유가 하늘인데 이 하늘은 현재 먹구름에 가려져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더군다나 어디에 있다? 항아리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라고 믿는 것은 결국은 뭐다? 항아리 뚜껑이야. 그러니까 항아리를 덮고 있는 지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위에 있는 진정한 하늘을 보려면 이 새 항아리도 찢어버려야 되는 거고 또 하늘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도 걷어내야만 진짜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시인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먹구름이 의미하는 바 또 새 항아리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를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본격적으로 시의 내용을 1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자, 1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한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서리법이야.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당연한 사실을 질문을 통해서 되묻는 것.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질문은 결국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어.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상징하고 있고,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는 결국 이러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 진짜 찐 자유와 찐 평화는 본 적이 없다.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래서 결국은 자유와 평화를 아직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우리가 평화롭다,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현실은 착각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늘,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이라고 하는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 자, 이언을 보니까 네가 본 건이라고 했어. 여기서 네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민중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네는 결국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 있는 대상 청자야. 이 청자는 불특정 다수의 민중을 의미하는데, 즉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민중들이 하늘이라고 일생 동안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다? 먹구름이다라는 거야. 하늘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 암담한 현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민중들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먹구름 낀 하늘을 하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 인식하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다 라고 하고 있어. 자, 여기서 쇠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본연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억누르고 있는 외부적인 요소야. 하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야. 그리고 이것을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쇠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중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반복법과 또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또 네가 본 건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반복법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1년에서 3년의 내용을 보니까 자유와 민주가 억압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대다수 민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 보니까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제대로 된 올바른 현실 인식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인 구름과 쇠항아리를 닦아서 없애고 찢어서 없애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원래 표현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국어의 문법적 표현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표현은 내 마음속 구름을 닦아라, 내 머리를 덮은 쇠항아리를 찢어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부러 표현의 순서를 바꾸는 도치법을 쓰고 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깨닫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 자, 이렇게 사연의 내용까지 보니까 억압된 부정적인 현실을 사람들에게, 즉 민중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벗어내야 된다, 제대로 각성하고 제대로 인지하고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 이어지는 5연의 내용부터 보니까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닫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무슨 말일까? 마음속에 있는 티끌을 닦아내고 맑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구름을 닦아내고 쇠항아리를 찢어내려면 우선은 마음속에 있는 구름을 닦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즉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대? 외경을 안대. 자, 여기서 외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 진정한 자유와 평화라는 것이 그만큼 두려워할 정도로 공경하고 존엄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오연의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구름, 나의 내면을 내가 제대로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내면을 끊임없이 닦아내면서 끊임없이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지. 또 아침 저녁 내 머리 위에 새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한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은 새 항아리를 찍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폭력적인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 즉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넘어가 볼게.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라고 했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 내면을 바로잡는 사람, 그리고 또 새 항아리를 찢어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연민을 안다. 연민을 안다는 것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모르는 민중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는 거야. 우리가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감을 하고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의미인데,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모르는 민중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고, 아까 오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어떻다라고 했어? 외경을 알리라라고 했어. 그만큼 존엄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을 아모리며 라고 했어. 그래서 자유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경건하게 조심하며 삼가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을 아모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했어. 여기서 엄숙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니까 사실은 반어법이야. 억압적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억압적인 현실을 반어법을 통해 엄숙한 세상이라고 했고, 영탄법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은 서럽게 눈물을 흘린대. 그래서 이런 부정적 현실에서 고통을 참아야 되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슬픈 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7년과 8년에서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현실과 극복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정리해 볼게. 우리가 아까 4년에서 1년에서 3년까지가 자유와 민주가 억압된 부정적 현실을 이야기했다면 4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진정한 하늘이라는 자유와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구름과 새 항아리를 없애고 찢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외경을 안다라고 했고, 또 연민을 안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발걸음도 조심 아모리면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러한 억압된 세상에서 서럽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조심하면서 결국은 어떻다? 마지막 연을 볼게. 살아가리라 라고 했어. 결국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 견딘다, 살아간다, 버틴다, 암담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1년에서 했던 얘기를 마지막에 반복한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해? 수미상관이라고 해. 자,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운율을 형성하고 시적인 안정감을 주고 주제강조 역할을 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자, 1년에서 말한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아직까지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세상이 오지 않았지만 그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 살아가겠다, 극복하겠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야. 자, 여기까지 시의 내용이 이해됐을까? 자, 이 시에서는 1년부터 3년까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년부터 6년까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이야기했고, 또 7년과 8년에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는 현실의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보면 여전히 자유와 평화는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겨내겠다라는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었어.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이 시는 시어의 상징성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 상징성 때문에 우리 친구들 시를 그냥 한번 읽어봤을 땐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했어. 지금은 어때? 좀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이제 시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구름과 새항아리와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늘이라는 것은 화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야. 이러한 구름과 새항아리와 먹구름은 부정적 현실이고 이것이 민중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닦아라, 찢어라 라고 하고 있어. 구름을 닦고 먹구름을 닦고 새항아리를 찢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극복해야 되는 민족의 문제라는 거지, 과제라는 거지. 자, 이것을 통해서 맑은 하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 즉 냉철한 현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부정선거가 난무하고 군부 독재로 인해서 자유가 오지 않고 민주주의가 오지 않고 또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을 어떻게든 제대로 보고 그것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시에서 말하는 시어의 상징성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적 화자의 상황 태도 그리고 시의 주제와 특징 정리해 볼게. 일단 화자는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이다라고 할 수 있고, 화자가 나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시의 내용을 통해서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 자, 이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억압적인 현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자 하고 있고, 자, 여기에서 화자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자유와 평화라는 것은 외경심을 가질 정도로, 그리고 삼가며 아물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경건한 거야. 그리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통해서 의지적이고 또 부정적 현실을 똑바로 보자라는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 시의 주제는 억압의 역사에 대한 비판, 그리고 진정한 찐 자유와 평화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강한 신념과 의지가 드러나는 격정적인 어조가 사용되고 있어. 그래서 특히나 어미에서 보면 되게 단정적이고 또 명령형의 표현, 또 영탄법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자, 하늘과 구름이라고 하는 또는 먹구름, 새항아리와 또 맑은 하늘이라고 하는 대립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 자, 여기까지 너무 어려웠지만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여러 번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 혹시 이해가 안 됐던 친구는 2배속으로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할게요.